자, 봅시다. 많이 쉬었지? 아직도 저걸 파는구나. 비타민 먹다. 네, 팔야 하더라고요. 지금 전혀 비타민이 안 들어있다던데. 네, 그냥 음료수라는. 여기 비타민 C가 80%나 들어있다는데. 이거나 말거나. 저 한때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안 들어있다는 말 듣고 나서 삐져가지고 안 나는 사람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그 112페이지입니다. 덱들의 동남지 사고 보시면 되고요. 자, 봅시다. 112페이지. 자, 그래서요. 덱들의 동남지 사고라고 돼 있잖아. 자, 이 동남지 사고 뒤에서 슬래시로 끊어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동남지 사고까지가 누가 하는 얘기냐면 이게 장사꾼이 하는 얘기예요. 장사꾼이.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부분부터 여기서부터가 이제 물건을 살려고 하는 구경꾼입니다. 구경꾼. 자, 그래서 덱들의 동남지 사오. 저 장사야 내 황화가 물건이란 뜻이에요. 내 물건 그 무엇이라고 했는다. 사자라고 돼 있죠. 사자 여기까지 해서 슬래시 끊어주시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구경꾼이 한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장사꾼이 하는 말이죠. 자, 그래서 외골 내육 양목이 상천이라고 돼 있죠. 외골 겉은 딱딱하고요. 내육 속은 살이 차이고요. 양목이 두 눈이 상천 하늘을 향해 있고요. 전행 후행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소아리 8쪽 소아리 작은 다리 8개 대아리 2쪽 큰 다리 2개 그러니까 집게발 얘기하는 거죠. 청장 맑은 장이 아스스카는 동남지 사오 여기까지 해서 슬래시 끊어주시고요. 여기까지 이제 장사꾼의 말인데 이게 뭐예요? 지나치게 한자를 많이 사용했죠. 그치?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 것을 현학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에 대한 현학적 묘사가 되겠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해학성을 형성한다. 한마디로 지금으로 따지면 외국물 좀 먹고 왔다고 하는 사람들 뭐 많이 써요? 영어 많이 쓰죠. 정말 판타스틱하고 엘레강스해요 그러면서 얘기하잖아. 옛날에 우리 봉남이 형이 그랬죠. 봉남이 형이 누구냐면 앙드레김 선생님이 그 디자이너 중에 있어요. 앙 선생님이라고. 근데 그분이 그런 식으로 말을 많이 했었어요. 정말 판타스틱하고 엘레강스해요 그러면서 막 얘기한다고. 그러면 저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러면서 무슨 의미지?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보게 되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외국에서 좀 살다 온 애들 그런 애들은 영어 그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닥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장사야 하 거북이 외지 말고 장사꾼아 매우 거북하게 외치지 말고 개젖이라 하려면 이라고 되어 있잖아.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현학적 언행에 대한 뭐가 되겠다? 풍자가 되겠죠. 됐어요? 자, 논밭가락 기음매고라고 하는 작품도 볼게요. 논밭가락 기음매고 기음맨다는 게 뭐냐면 자풀을 뽑았다는 얘기예요. 자풀을 뽑고 배잔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홈바지예요. 홈바지 여름에 입는 얇은 바지 이런 것들. 됐어요? 자, 그리고 배잔방이 다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데님을 얘기해요. 데님. 일종의 토시예요. 토시는 뭔지 아시죠? 이렇게 팔에다 끼는 거.
미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 거고 초등학교 때 한 번 정도 껴봤죠? 아니면 이제 유치원에서도 이제 뭐 촉감놀이 뭐 이런 거 한다고 그럴 때 여러분 옷 베리면 안 되니까 이거 끼고 오세요. 그러면 와 가가지고 이렇게 막 끼고 와가지고 막 첨벙첨벙해가지고 도대체 여기만 깨끗하고 뭐하냐고 여기 다 지저분해졌는데 되나요? 자 그리고요 뱃님처 신을 메고 신을 잡아 메고 낫가라 허리에 차고 도끼 버려 도끼를 갈아서 두어매고 무림 산중 들어가서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삽다리 마른 섭을 비거니 버희거니라고 하는 게 자르거니라는 뜻이에요. 자르거니 지게 짊어 지팡이 받쳐놓고 여기까지 해서 슬래시로 끊어주세요. 여기까지 해서 바쁜 일과를 열거한 거야. 그래서 논밭에 있는 풀도 뽑고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도 하고 되는. 그러고 나서요 새암을 찾아가서 여기서부터 가로 묶어볼까요? 새암을 찾아가서 점심 도쓰기 도시락이에요. 점심 도쓰 부시고는 깨부셨다는 뜻이 아니고 다 먹고 되는. 자 그리고요 곰방이를 톡톡 털어 잎담배 피워 물고 코노래 조다가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바쁜 중에 여유를 부리고 있죠. 낮잠도 조금 자고 때는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식후땡이라고 하죠. 남자들이 담배 피는 사람들 이거 꼭 중요시해요. 밥 먹고 나면 꼭 한 대 피자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굳이 저는 먹고 나서 굳이 안 펴도 되는데. 자 어쨌든 석양이 석양이 고개를 넘어갈 때 어깨를 추스리며 긴 소래 작은 소래 하며 그래서 긴 노래 짧은 노래 하며 어이 밟고 하더라. 이렇게 해서 시가 마무리가 됐고요. 자 그리고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이렇게 화살표 보내주시고요. 자 이 시의 시상 전개 방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간적 순서에 따른 시상 전개가 되겠다. 되는. 자 그리고요 시어머님 며느라기 나빠. 시어머님 며느라기가 나빠서. 자 그래서 시어머님 여기 세모 치시고요. 시어머님이 이제 뭐다 풍자 대상이에요. 시어머님 며느라기 여기서 동그라미 치시고요. 며느라기는 여기서 이제 화자가 긍정하는 긍정적 인물이에요. 며느라기 나빠가 여기서 미워서 부엌 바닥을 구르지 마오. 빚에 받은 며느리인가 여기서부터 가로 열어볼까요? 빚에 받은 며느리인가 뒤에서 슬래시로 끊어주시고요. 값에 적은 며느리인가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슬래시를 기점으로 해서 뭐다? 여기서 대구법 사용된 거야. 되나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빚 대신에 대신 받아온 며느리냐 아니면 값을 주고 돈 주고 사온 며느리냐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자 밤나무 썩은 등걸 회초리 난이 같이라고 돼 있죠. 회초리는 뭐다? 회초리가 가는 나뭇가지예요. 얘는 가는 나뭇가지가 난 것처럼 앙살피신 시아바님 앙살피신 매서운이라는 뜻이에요. 매서운. 회초리같이 매서운 시아바님 여기 세모 치시고요. 무서운 존재고요.
자, 그리고 볕된, 볕을 쬐, 햇볕을 쬐 쇠똥같이. 그럼 쇠똥이 어떻다? 빼싹 말라 빠지거든. 그래서 대종고신, 대종고신이 말라 빠짐이라지. 시 어마님 세모 치시고요. 시 어마님은 뭐다? 꼬장꼬장해요. 사사건건 따져도 된다는 얘기죠. 자, 3년 결혼 망태에 망태기 얘기하는 거예요. 망태기. 이렇게 뭐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 이 풀 같은 걸로 만든 주머니 같은 거, 이게 이제 망태기예요. 되나요? 3년 동안 엮은 망태에 새 승고뿌리 같이, 새 송고뿌리 같이 뾰족하신 시 누이님 여기 세모 치시고요. 까칠해요. 뭐만 하면 푹푹 찔러댄다는 얘기죠. 자, 당피 같은 밭에, 당피라고 하는 게 좋은 곡식이에요. 자, 그래서 좋은 곡식 자라는 밭에 돌피나니 같이, 돌피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쁜 곡식, 잡초 같은 걸 얘기해요. 나쁜 곡식, 잡초 같은 것. 자, 돌피나니 같이, 돌피가 난 것처럼 샛노란 외꽃 같은, 샛노란 외꽃, 외꽃이 뭐냐면 오이꽃이에요. 오이꽃 같은, 오이꽃이 요만해요. 새끼손톱 정도 돼요. 요만해요. 되게 조그만해요. 그래서 외꽃 같은 핏똥누는 아달 하나, 아달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모 치시고요. 얘는 누구냐 하면 이제 신랑인데, 이거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신랑이 어떻다? 똥 사이즈가 작다 그랬잖아. 나이가 어리다. 요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핏똥 싼다고 그랬잖아. 얘는 이거 뭐란 얘기예요? 허약하다는 얘기예요. 허약함, 병약함. 그러니까 똥도 제대로 못 사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아달 하나 두고, 건밭에 맷꽃 같은, 맷꽃 같다라고 하는 게 맷꽃, 요거 줄구고요. 맷꽃 같은 줄구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맷꽃은요, 이게 약용식물이거든요. 됐나요? 그래서 약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갖다 팔기도 해요. 그래서 이건 뭐다? 쓸모 있는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맷꽃 색깔이 어떠냐면 이 색깔이 핑크 색깔. 걔는 되게 예뻐요. 예쁜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됐나요? 자, 그래서 건밭에 맷꽃 같은 며느리를 어디를 나빠하시는 거, 왜 싫어하십니까? 미워하십니까? 라는 얘기를 한 거야. 됐나요? 자, 이런 내용이었고요. 자, 그러면 가시 작품 개관부터 볼게요. 자, 작품 개관 보시게 되면요, 가시에서는요, 갈래상로 사설시조고 성격은 해학적 풍자적이다. 해학적 풍자적 여기 줄거고요. 주제는요, 장사꾼의, 여기 줄거죠. 장사꾼의 현학적 태도에 대한 풍자 여기 줄거고요. 개를 현학적으로 묘사 이것도 줄거고요. 대화체 줄거고요. 네, 사용하여 세태를 풍자했다. 세태 풍자 여기 줄거고요. 나시 보시게 되면 성격이요, 전원적, 사실적, 한정가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농촌 생활의 즐거움 이것도 줄거고요. 특징 첫 번째로요, 농민들의 생활상 여기 줄거고요. 이것을 구체적이면서 실감나게 묘사했다. 실감나게 묘사 이것도 줄거고요. 시간적 순서에 따른 시상정리 여기 줄거고요. 자, 다시 보시게 되면 성격이 해학적 풍자적이다. 해학적 풍자적 줄거고요. 주제는요, 고된 시집살이에 대한 여기 줄거자, 고된 시집살이에 대한 해학적 원망 여기 줄거고요.
자, 특징은요. 시집 식구의 성품을 여기 줄고자 시집 식구의 성품을 일상적 소재의 비유 여기까지 줄고가 하여 열거했고요. 시집 식구의 성품을 여기 줄고자 성품을 일반화하여 풍자 여기 줄고가 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감대 여기 줄고고요. 그리고 서민문학으로서의 성격, 서민문학으로서의 성격 이것도 줄고고요. 1등급 노트 부분 보시게 되면요. 형식상의 특징, 화자와 계절 장수의 대화 형식으로 대화 형식 여기 줄고고요.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다른 사설 시조와 구별된다. 다른 사설 시조와 구별 이거 줄고고요. 화자의 태도, 계절시라는 쉬운 우리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장이죠, 개장, 그죠? 그래서 어려운 한자어로 외치는 계절 장수를 통해 실속 없이 여기 줄고자 실속 없이 허세를 부리며 현학적 학문만을 뽐내는 양반계층을 비판 풍자 여기까지 줄고고요. 나시 보시게 되면 시상전개 방식의 특징, 농가의 하루 일과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농가의 하루 일과를 시간의 흐름 여기 줄고고요. 서사적으로 전개했고요. 화자의 정서는요. 논밭을 갈고 사내가 나무하고 샘터에서 점심 먹고 해가 지면 집에 돌아오는 농가의 일상생활 속에서 즐거움을 만끽했다. 그래서 안분지적, 낙천적, 풍류적 요거 줄고고요. 다시 보시게 되면 표현상의 특징, 며느리를 억압하는 시댁 식구들을 여기 줄고자 시댁 식구들의 일상적이면서도 재미있는 소재를 통해 비유 여기까지 줄고고요. 했다. 풍자의 대상을 의화화했다. 대상을 의화화 여기 줄고고요. 하여 웃음을 유발했다. 인물의 비유적 표현, 스이 아바님 세모 치시고요. 매섭다, 매섭다 여기 줄고고요. 스이 어마님 세모 치시고 까다롭다, 까다롭다 여기 줄고고요. 스이 누이님 세모 치시고 날카롭다, 날카롭다 여기 줄고고요. 아달 요거 세모 치시고요. 그래서 어리다, 병약하다, 어린, 병약함 여기 줄고 됐나요? 누앙사도 우리 저번에 했죠? 누앙사 안 했나? 페이지 118 118 했죠? 그럼 그 다음에 농가 관련사 했어요. 했어? 일동장유가 했어요. 논매기 노래 정선아리랑 아? 저는 정선아리랑이야? 나 없어. 넘어가. 시집살이 노래 했어요. 됐어? 거의 다 했네. 자, 책을 빨리 알아봐야 되겠는데. 심청전 저번 시간에 했죠? 그죠? 그 다음에 흥부전 나왔나요? 흥부가야? 흥부전이 아니고 장기전까지 했죠? 흥부전을 했어? 춘향 전에 장기전에 거의 다 했네? 페이지 넘어가서요. 그러면 152페이지 정도 돼요. 150. 통곡할 만한 자리야? 아, 맞죠? 해볼까요? 통곡할 만한 자리. 이건 그냥 수필이니까 그냥 그대로 쭉 따라서 갈게요. 그냥 본문 보면서 아시겠죠? 그리라고 하면 진짜 조금 그리고 끝났기 때문에 내용 파악이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자, 나는 오늘에서야 비로소 사람이란 본디 어디고부터 의지하는 데가 없이 다만 하늘을 이고 땅을 밟은 채 다니는 존재인 걸 알았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자연의 광활함을 본 거야. 요동벌판에 와서. 그러면서 뭘 맺었다? 인간의 미약함. 이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별거 없더라. 자연에 비하면. 얘는 말을 멈추고 사방을 돌아보다가 나도 모르게 손을 이마에 대고 말했다. 좋은 울음터로다. 한바탕 울어볼만 하구나 라고 돼있죠.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요, 글쓴이의 창의적 발상이 들어간다.
일반적으로 기분이 좋다고 울지는 않잖아. 그죠? 근데 울긴 울어요. 뭐 어떤 거 보면 지금 올림픽 하잖아. 올림픽에서 보면 막 지고 있다가 역전하면 애들 막 좋아 죽습니다. 예전에 그 도쿄올림픽이었나? 아마 도쿄올림픽 맞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 나가가지고 그때 이제 금메달 땄을 때 그때 이제 역전승하잖아. 역전승하면서 애들 막 하면서 막 울부짖고 막 이런 장면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 너무 기뻐서 울기도 해요. 되나요?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 우는 경우 있죠. 어떤 때? 프로포즈 같은 거. 그래서 남친이나 뭐 이런 애가 있다가 자기야 뭐 내가 자기한테 뭘 해주지 못하지만 손가락에 물 하나는 안 묻히게 해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뿅 해가지고 이렇게 반지 같은 거 딱 보여주고 오 마이 갓! 그러면 오 마이 갓! 그러면서 막 이제 껴안고 뽀뽀하고 말이잖아요. 됐나요? 선생님은 어떻게 프로포즈 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밋밋합니다. 저는 그래서 물어봤어 우리 와이프한테 이벤트를 원하는 거야? 프로포즈를 원하는 거야? 그러면서 물어봤더니 프로포즈를 원한대. 그런 줄 알았어. 그다음에 이제 제 화법에 말린 거죠 와이프가. 그때 둘 다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하나만 얘기해서 좋았어. 그런 다음에 이제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메뉴 시켜놓고는 이제 먹다가 메뉴 안에다가 음식 안에다가 장난질 치는 거 저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막 케이크가 아니나 뭐 이런 데다가 막 이렇게 반지 집어넣어놓고는 그거 여자들이 싫어하는 프로포즈 중에 하나죠. 잘못해서 씹으면 이빨 나갑니다. 되나요? 그리고 그냥 꿀꺽 삼켜버리면 어떡해. 그러면 이거는 진짜 똥을 싸야 되잖아. 되나요? 면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무슨 감동 파괴야. 맞잖아. 그래서 남자분들한테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프로포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막 이렇게 전광판 같은데 막 띄운다. 아우 그것도 되게 싫어해요. 됐어? 그래서 이게 엄청난 미션이고 스트레스입니다. 남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뭘 해줘야 되는 거야? 이 생각을 하면서 되게 당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때 이제 반지를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해놨다가 반지 쓱 꺼내가지고 내가 뭐 고생 안 시킨다는 말을 또 못할 것 같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안 씻어야 되는데. 그래서 쓱 내밀면서 씻을 건 씻고 둘이서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띵 내밀었거든요. 그랬더니 감동 파괴됐다고 막 되게 뭐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남자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없고 남자분들이 진짜 프로포즈를 잘 짜셔야 돼요. 안 그러면 평생 이거 욕먹더라고. 그래서 우리 와이프 텔레비전 보다가 이제 드라마나 이런 거 보잖아. 그러면 이렇게 막 프로포즈 받고 막 이런 장면 나오면 내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 채널 돌리거든요. 하면서 돌리려고 그러면 손등에 쫙 하고 때려요. 막 아야! 그러면서 이렇게 있으면 냅둬라.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눈치 보고 이러고 앉아있거든. 그러면 아휴 그러면서 막 한숨을 쉬어요. 그러면서 어떤 년은 복 받아가지고 현실에서도 프로포즈 받고 저기서도 프로포즈 받고 2번, 3번씩 받는데 어떤 년은 복이 없어가지고 한 번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러면서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 나오는 드라마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로맨틱 코미디, 로맨틱 막 이런 거 나오면 다 돌려버려요. 이야 하면서 우리 와이프가 탁 뺏어가지고 다시 착착착착 해가지고 제자리에 맞춰놓고 둘이서 그거 가지고 싸워요. 투닥투닥. 아휴 남자들이 잘해야 돼 이런 거. 예, 뭐 좋은 아이디어 있어?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알려줘. 나중에 이제 한번 다시 이제 뭐 리마인드 웨딩 뭐 이런 거 할 때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 할 때라도 좀 써보고 보면. 안 그러다가 평생 갈등당할 것 같아서 나도 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힘들어. 뭐 어쨌든 나중에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얘기해 주세요. 아시겠죠? 좀 민망한 건 좀 안 하고 싶어요. 자 계속 보시면요. 정진사 네모 치시고요. 정진사는 뭐다? 보조적 화자입니다. 보조적 화자. 그래서 보조적 화자인데 얘가 내용 전개상 기능적 역할을 한다. 자, ，
이 기능적 역할을 한다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가 계속 대답을 할 수 있게끔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대답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됐나요? 됐어? 이 천지간에 여기서부터 가보자. 이 천지간에 이런 넓은 안개를 만나 호령 울고 싶다니 그 무슨 말씀이요?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떠한 사고가 들어간다? 일반적이고요. 상식적인 그런 사고가 들어가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사고가 들어간다. 자, 하기에 나는 참 그렇겠네. 그러나 아니거든. 사람들은 다만 안다는 것이 희로애락 애오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희로애락 애오욕이 이게 뭐냐면 칠정이죠. 칠정. 되나요? 그래서 사단 칠정 이제 여러분들 배울 겁니다. 생윤하시게 되면. 되나요? 근데 이제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서 사단과 칠정을 같은 입장에 놓고 보느냐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더 상위 개념으로 놓고 보느냐 이게 달라져요. 됐나요? 그래서 사단이 더 위에고 칠정이 밑에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어요. 내가 알기로 그게 맹자일 거야. 맹자. 됐나요? 그럼 찾아봐. 나중에. 어차피 니네 공부해야 돼. 자, 그래서요. 희로애락 애오욕 칠정 중에서 슬픈 감정만이 울음을 자아내는 줄 알았지 칠정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칠정이 모두 울음을 자아내는 줄은 모를 깹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이게 글쓴이의 인식이에요. 그래서요. 기쁨이 크게 달하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기쁨이 크게 달하면 울게 되고 노여움이 사무치면 울게 되고 즐거움이 크게 달하면 울게 되고 사랑이 사무치면 울게 되고 미움이 크게 달해도 울게 되고 욕심이 사무치면 울게 되니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감정들의 예가 되겠습니다. 감정들의 예. 그래서 여기서 열거법 사용됐죠. 열거법. 자, 답답하고 울적한 감정을 여기서부터도 가로 열자 답답하고 울적한 감정을 확 풀어버리는 것으로 소리쳐 우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은 없소이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면 그래서 여기서 울음의 기능이 나와요. 울음은 그래서 뭐다? 감정 정화의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울음이란 천지간에 있어서 뇌성 병력에 비할 수 있는 게요. 복과 쳐나오는 감정이 이체마저 터진 것이 웃음과 뭐 다르리요. 사람들의 보통 감정은 이러한 지극한 감정을 겪어보지도 못한 채 교묘하게 칠정을 늘어놓고 슬픈 감정에다 울음을 짜맞춘 것이요. 이러므로 사람이 죽어 초상을 치를 때 이내 억지로라도 아이고 어이라고 부르짖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제 상가집 가면 그런 소리 많이 냅니다. 그래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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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 하면서 곡을 해요. 되나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눈물이 이제 나는데 돌아가셨을 때. 근데 또 이제 그 뭐야 직계 같은 경우는요. 직계 자식들 같은 경우는 이게 아버지 돌아가시면 빨리빨리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거든요. 이게 몇 시기점으로 해서 이걸 카운트를 시작하냐면 밤 12시 기점으로 해가지고 하루 카운트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빈소를 3일 동안만 딱 쓸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모르는 상태에서 아는 분이 그 상갓집을 빌렸다가 빈소를 빌렸다가 한 11시 조금 넘어서 돌아가신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바로 이제 그 빈소를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상주가 돼가지고 이제 기다렸는데 1시간도 안 지나서 다시 하루가 카운트가 돼버린 거지. 하루 빌리는 데당 돈이 들어가요. 하루 빌리는 데당. 그게 한 몇십만 원 할 거야 하루에. 되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3일을 카운트를 해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잘못 계산해가지고 그걸 시간을 좀 넘겨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차라리 늦게 돌아가셨으면 그 몇 시부터 카운트인지를 계산을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입관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시면 돼요. 얘는 병원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정신이 없어서 거의 눈물이 잘 안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아니고 너무 슬퍼가지고 막 엉엉 우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어떻다? 눈물이 말라버립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됐나요? 그래서 제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가보니까 애가 약간 넋이 빠져있더라고요. 하도 울어가지고. 네, 그런 경우도 있다. 자, 계속 보시면요. 그래서 아이고 어이에다가 어이라고 부르짖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칠정에서 우러나오는 지극하고 참다운 소리는 참고 억눌리어 천지 사이에 쌓이고 맺혀서 감히 터져나올 수 없소이다. 저 한나라의 가인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저 한나라의 가인은 자기의 울음터를 얻지 못하고 참다 못하여 필경은 선실을 향하여 선실이 이제 한나라의 조정이에요. 한나라 조정. 됐어요? 한나라 조정을 향해서 한 번 큰 소리로 울부짖었으니 어찌 사람들 놀라게 하지 않을 수 있었으리요.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 자, 그래서 고사를 인용해서요. 주장을 뒷받침하죠. 자, 계속 보시면요. 그래, 지금 울만한 자리가 저토록 넓으니 나도 당신을 따라서 한바탕 통곡을 할 터인데 칠정 가운데 어느 정을 골라 울어야 하겠소? 이것도 정진사가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갓난아이에게 물어보게나 아이가 처음 배 밖으로 나오며 느낀 정이란 무엇이오? 처음에는 광명을 볼 것이오. 다음에는 부모 친척들이 눈앞에 가득 차 있음을 보리니 즐겁고 기쁘고 즐겁지 않을 수 없을 것이오. 기쁘고 즐겁지 않을 수 없을 것이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이게 통곡의 이유가 되는 정이에요. 됐나요? 네, 과연 아이가 이런 걸 느낄까요? 아이 눈이 안 보일 텐데 태어나자마자 애기들은 시력이 없어요. 그래서 인지도 못해요. 그냥 소리 나는 쪽으로 그냥 고개를 돌리는 것뿐이지 그 사람을 쳐다보는 건 아닙니다. 네네. 자, 이 같은 기쁨과 즐거움은 늙을 때까지 두 번 다시 없을 일인데 슬프고 성인할 까닭이 있으랴. 그 정인즉 응당 즐겁고 웃을 정이련만 도리어 분하고 서러운 생각에 복받쳐서 하염없이 울부짖는다. 혹 누가 말하기를 인생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인생은 잘 나나 못 나나 죽기는 일반이요. 그 중간에 허물, 환난, 근심, 걱정을 백방으로 겪을 터이니 갓난아이는 세상에 태어난 것을 후회하여 먼저 울어서 제 조문을 제거하는 것.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는 이유예요. 통념이야, 통념. 근데 진짜 애기들이 이런 생각하고 울까요? 아니겠죠. 자, 제 조문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결코 갓난아이의 본정이 아닐 겁니다. 아이가 어미 태 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는 어미 태 속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이게 폐쇄적인 조선 현실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자, 그래서 아이가 어미 태 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는 어둡고 갑갑하고 얽매이고 비좁게 지내다가 하루아침에 탁 트인 넓은 곳으로 빠져나오자 탁 트인 넓은 곳 여기 줄거고요. 넓은 세상. 뭐 청나라를 얘기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요동 벌판을 나타낸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됐나요? 계속 보시면요. 자, 탁 트인 넓은 곳으로 빠져나오자 팔을 펴고 다리를 뻗어 정신이 시원하게 될 터이니 어찌 한 번 감정이 다하도록 참된 소리를 질러보지 않을 수 있으랴. 그러므로 어린아이의 울음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을 마땅히 본받아야 하리이다. 자, 그러고 나서요.
비로봉 꼭대기에서 동해 바다를 굽어보는 곳에 비로봉이라고 하는 곳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통곡할 만한 자리. 통곡터예요. 통곡터 첫 번째입니다. 통곡터 첫 번째. 자, 동해 바다를 굽어오는 곳에 한바탕 통곡할 자리를 잡을 것이요. 황해도 장현도 역시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긴 통곡터 두 번째입니다. 금사 바닷가에 가면 한바탕 통곡할 자리를 얻으리니 오늘 요동벌판에 이르러 요동벌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통곡터죠. 통곡터 세 번째가 되겠고요. 이르러 이로부터 산해관 1200리까지의 어가는 사방의 도무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사방의 도무지 한 점 산을 볼 수 없고 하늘가와 땅끝이 풀로 붙인 듯 실로 꿰맨 듯 고금에 오고 간 비바람만이 이 속에서 창망할 뿐이니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요동 벌판의 모습을 묘사한 거야. 아주 넓고 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과 관련된 한자성어 뭐 있죠? 일망문제 오늘 건가 다음 주 건가에 나오죠. 일망문제. 자, 이 역시 한번 통곡할 만한 자리가 아니겠소. 이렇게 해서 글이 마무리가 됐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다시 이동을 해가지고 이게 기행수필이다 보니까 다시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 중국까지 가는 그 여정이 쭉 나옵니다. 됐나요? 됐죠? 자, 그럼 작품 개관 부분 볼게요. 갈래상으로 한문수필 기행문 줄 긋고요. 성격은요, 체험적, 논리적, 비유적, 교훈적, 사색적, 독창적 줄줄 그어주시고 주제 보시게 되면요. 광활한 요동벌판을 보고 느끼는 감회 여기 줄 긋고요. 특징은요, 문답의 형 방식 여기 줄 긋고요.로 내용을 정리했고요. 발상의 전환과 여기 줄 긋자 발상의 전환과 분석 적절한 비유 여기까지 줄 긋고요. 이것을 통해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공감 줄 긋고요. 풍경유사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여기 줄 긋자 자신의 의견을 전개 여기 줄 긋고요.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초점 줄 긋고요. 정진사와 글쓴이의 사고를 비교했다. 구분해서 보시게 되면 정진사 세모 치시고요. 요동벌판을 보고요. 광활한 장관에 대해 경탄했다. 경탄 줄 긋고요. 그에 반해서 글쓴이는요. 글쓴이 동그라미 치시고요. 한바탕 울어볼 만한 곳 이거 줄 긋고요. 울음에 대해서도요. 정진사는요. 슬플 때 운다라고 하죠. 슬플 때 줄 긋고요. 글쓴이는 감정이 극에 달할 때 여기 줄 긋고요. 자, 관점은요. 정진사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에요. 일반적, 보편적 여기 줄 긋고요. 글쓴이는 그에 반해서 어떻다? 개성적, 창의적이다. 개성적, 창의적 줄 긋고요. 이 글의 구조 보시게 되면요. 글쓴이가 요동벌판을 보고 좋은 울음터라고 한다. 승에서요. 정진사가 글쓴이에게 울고 싶은 까닭을 물었다. 울고 싶은 까닭을 물은 여기 줄 긋고요. 그랬더니 글쓴이는 칠정이 여기 줄 긋자 칠정이 극에 달하면 울게 된다. 여기까지 줄 긋고요. 전 부분에서 역시 물어봅니다. 정진사가 칠정 가운데 어느 정을 골라 울어야 하는지를 물었다. 어느 정을 골라 울어야 하는지 물음 여기 줄 긋고요. 그래서 갓난아이처럼 기쁨과 즐거움 여기 줄 긋고요. 결에서 요동벌판의 광활한 풍경을 바라보면 통곡할 만한 자리인 것을 확인했다. 됐나요? 네, 넘어가서요. 다음 주에 한중국 해야 돼. 한중국 이거 빡센데. 뒤로 더 넘어가 볼까요? 현대식으로 다시 가볼까요? 자, 꽃하고 샤가리 마을에 내리는 눈인가요? 맞죠? 어디까지 가? 너 너무 많이 갔잖아. 적어놨잖아, 네가. 적어놓은 데까지잖아. 민망하지 마. 242. 조금
끊어가자.